언제 모의고사나요? 네? 언제 모의고사나요? 근데 왜 언제 얘기를 해요? 3월달? 아니 5월달. 5월달? 응. 아니 뭐 시험 너무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기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지. 시험 수준하고 맞춰서 내야지. 이만큼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지 말라고 그랬지. 야, 우리 저 부서선생님한테 부탁할게요. 왕창 어렵게 내라. 엎어버려, 그냥. 자, 봅시다. 자, 계약갱신 요구. 연대 교재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됐어요. 걸리죠? 누구에 걸려요? 임차인에 걸려요. 그래서, 자, 이제 법 규정에는 이렇게 돼서 임대인은 임차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6개월에서 2개월. 그죠?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자,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요구는 누가 하는 거? 요거는 임차인이 하는 거고,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와 이거를 말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과목에서는 가끔씩 임대인, 임차인이 말이 바뀌어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종종 나와요. 자, 그리고 이런 계약갱신 요구는 몇 회 하나요? 1회 하나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이에요? 네, 2년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거절 사유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몇 개 차이면체? 2기 차이면체. 3기가 아니고 뭐예요? 2기입니다. 자, 2개 차이면체. 이때 2개 차이면 연속할 필요가 없고, 저 5개월 전에 한 개 밀렸고, 지금 밀리고, 이게 또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2개 차이면체하면 이렇게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 해지 통보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쓸 때, 그 다음에 서로 합의. 자, 서로 합의에다 밀쳐놓고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제고, 보상제고인데 합의해서,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 전부터 일부를 전대하려면 동의 받아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전부터 일부를 고의나, 자, 여기 중대한 일단 붙여놨어요. 고의 과실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중대한 과실로 뭐 했을 때? 하소연했을 때. 고의 과실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다 중대한이 들어가면 경과실은 일단 빠지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조심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부터 일부가에 대해서, 자, 멸실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유로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 자, 철거 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계약할 때 고지해줘야 돼요. 내가 이거 2년 뒤에는 철거하고 집 다시 질 거다. 너 2년만 살래? 이런 거죠. 이렇게 미리 해줘야 되고, 아니면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철거 재건축, 이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럴 때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요거는 통째로 밑에쳐가지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임대인 목적주택이 실제 거절하는 경우, 직접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들어가겠다. 자, 이때 임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직계, 존, 비속. 존속과 비속. 자, 존속은 뭐라 그랬어요? 위. 비속은 뭐였죠? 아래. 자, 그럼 형제자매는 해당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제 위, 아래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의무는 현재 위반항은 일절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서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 사유들 특히 몇 개 처면차면요? 2기. 요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2개 처면차면요. 자주 나오니까 일단 좀 알아두셔야지만 되고. 자, 그러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고의난 조건을 임대차한 것으로 보여야 되죠?
차임 보증금 증감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자 이제 여기서 머리 아픈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서 다시 갱신됩니다. 그럼 이때 언제든지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는요? 임차인.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는 필요 받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거.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필요 발생한다. 아까 어디선가 보지 않았어요? 네, 묵시적 갱신. 아까 묵시적 갱신이 있었죠? 그 묵시적 갱신에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묵시적 갱신에 있던 내용이 어디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계약갱신 요구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좀 열받죠. 재계약하자 해놓고 재계약하자 해서 재계약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좀 열받죠. 그러나 어쨌든 자,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고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항상 유리하게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부분은 요 정도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 자, 그러면 임차권 승계. 자, 이건 임차권 승계 규정인데 누구를 위한 규정이 이거는요?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규정. 자, 3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혼이란 네, 부부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사실혼 관계자라고 한다. 근데 왜 하필 사실혼 관계자 예외 규정이 있느냐? 자, 임차인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망. 하죠? 그러면, 자, 이 사실혼 관계자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했죠. 왜? 법적인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상속권자가 보증금 다 빼가버리죠? 그럼 이제 얘는 가방 하나 싸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이거는 사실혼 관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자, 그러면 상속권자가 없다면, 그럼 원래는 상속권자가 없다면 이게 공주의 공ጥ죠? 그럼 원래는 누가 갖고 가야 돼요? 국가가 갖고 가야 돼요. 주인은 이거는 다 누구 거예요? 국가가 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자가 있죠?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한다. 권리와 의무 다 승계한다. 그 다음에 상속권자 있다. 근데 같이 산다. 이 가정부동산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권자에게. 얘가 다 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부동산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몇 천의 친족? 2천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자가 공동 승계한다. 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에서 승계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요거 잠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즘 이런 부부들 많다라는 얘기 했었죠? 요즘은 뭐 황혼이혼도 있고 또 재혼도 많아요. 근데 재혼을 하면 50대, 60대가 재혼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못하게 하죠? 누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네, 자녀들이. 왜? 상속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냥 살기는 사는 건 허용해요. 대신 혼인신고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하나 죽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고 자주 문제 나와요. 이런 내용도. 자, 그러면 이제 차임 증감 청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증액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감액은 아무래도 임차인이 하는 거니까 제한이 없어요. 뭐만 제한이 있다?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계약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해요, 증액을. 그 다음에 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20분의 1. 몇 프로예요? 5%. 자,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뭐만 제한된다? 뭐만 제한? 증액만 제한되고, 감액은 제한이 없다. 시험 문제 하면 옛날에 감액
자, 감액 청구는 약정한 타임에 20%, 20분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걸 뭘로 바꿔가지고 증을,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와요. 치사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치사해도 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월 차임 전환 시 산정을 제한. 월세로 전환할 때. 자, 보증금으로 있다가 월세로 바꾸죠? 그러면 이때 월세 상한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산정자. 자, 일단 전환되는 금액에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한다. 대통령 선언은 일할 몇 프로?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얼마를 더해요? 2% 더하죠.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 2.5% 적지 마세요. 어차피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10월달 돼서도 다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오면 아마 기준금리를 제시해 놓을 거예요, 아마. 자, 계산하기 쉽게 저는 3%로 한번 해봅시다. 자, 기준금리가 현재 3%로 치고 여기다 얼마를 더해요? 2% 더하죠? 더하기 2%. 그럼 얼마예요? 5%. 자, 10%와 5%. 뭐가 낮아요? 5%. 이게 낮죠? 이거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1월달에 아마 똑같은 예 들었던 것 같은데, 자, 1억에 보증금으로 있다가, 자, 서로 협의합니다. 4천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6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다음 달부터 뭐 한다? 월세 받겠다. 서로 합의하겠죠? 그러면, 자, 전환된 금액에 여기서 얼마? 5%. 거기 5%겠죠? 얼마예요? 일단 이거만 계산하세요. 얼마? 300만 원이죠. 나누기 얼마? 12개월이니까 12. 암산 잘못하면 30만 원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이 틀려요. 분명히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30만 원 얘도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럼 나누기 얼마? 이러면 25만 원. 자, 25만 원이 월세 상한액이에요. 시험 문제 22회 있다면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가. 자, 이 문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 승계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자, 법원에서 먼저 받아가는 거죠. 자,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이거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뭐 때문에? 대출 때문에 나온 거라고 했죠. 자, 이제 어떤 임차인이 1억에 보증금으로 임대차입니다. 내 돈 6천만 원과 대출금 4천만 원을 합해서 1억으로 해가지고 임대차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가장 1순위라고 다 받는다고 치고 1억을 다 받죠. 배당을. 근데 문제는 1억을 통째로 임차인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내가 받았으면 내 돈이 다가 아니죠. 4천만 원은 어디다 갖다 줘야죠? 은행 갖다 줘야죠. 근데 안 갖다 주죠. 대부분. 받으면 은행에서 순수하게 이거 4천만 원 당신 겁니다. 안 갖다 줘요. 그거 다시 다른 데 반구하거나 그러죠. 그래서 요 4천만 원을 대출해 줄 때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승계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자,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얼마 주고 6천만 원, 그리고 어디에다가 은행에다 4천만 원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자, 은행을 보호하는 게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항 요건가 성취됐다. 임차금리 말소됐다. 그럼 이때는 아예 일단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못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 교재 잠깐 보세요. 거기 맨 밑에 괄호 1번에 그 320페이지 있죠? 거기에 괄호 1번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일단 누수 청구서요. 혹시 여기까지 민법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요. 이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경매가 들어간 주택입니다. 그 안에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눈치 보니까 좀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있죠, 거기에.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들어본 것 같아요? 배당 요구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한다면 나 그 돈 받아가지고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당 요구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경매 과정에서. 자, 지금 그러면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지금 금융기관이 누굴 대신해가지고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그 뜻은 무슨 뜻? 금융기관이 뭘 할 수 없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고 있는데, 나 4천만, 아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나 배당 받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 금융기관이 그것 때문에 배당 요구가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좀 접수가 됐나요? 요거는 접수가 안 됐으면 제가 5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경매 과정이 조금 들어가야지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못하지만 좋은 건 할 수 있어요. 자, 뭐든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요? 금융기관이. 여기 금융기관이 뭘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보호하고 얘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얘가 대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냥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인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322페이지. (320페이지) 보니까 정보 제공 요청.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여기관에 부여일이라든가 차임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박스에 이해관계 있는 자도 쭉 나오죠? 그거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자, 암기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고, 임대, 임차인, 소유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얘는 이해관계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한 자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아직까지 계약 안 했으니까. 그럼 얘는 정보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다고 돼 있죠? 네, 다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네, 임대인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일단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에게 정보 제시 의무 그래놓고 요 칠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네. 자, 요 밑줄 쳐놓은 거 이렇게 뒤에 거 쓰지 말고 요것만 정보 제시 의무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 아마 써놓으신 분도 있을걸요? 자, 정보 제공
해놓고 그 꼭대기 그 공간 있죠? 공간에다가 써놓으세요. 약간 좀 표시 다르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1, 2월 달에는. 자, 주택의 확정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정보, 그 다음에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안 써놓으신 분들은 일단 써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없는 거, 5월 달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제가 하냐면, 이게 공인중개사법과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썼나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임차인에게 정보 제시 의무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의무예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이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해줘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확정자 보여일, 차임보증금 정보, 그 다음에 또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부 현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임대인에게 이걸 뽑아가지고, 납부 증명서 있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제시해줘야 돼요. 자, 이거 조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하는 거다. 자, 근데 이게 왜 공인중개사법으로 연결했냐?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두 개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어요. 제가 아마 확인 설명 사항에서 잠깐 봤을 거예요, 아마. 자, 확인 설명에서 개업공개사가 이거를 임차인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임차인한테. 자, 임차인한테 임대인은 이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받으세요. 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5월 달에 확인 설명 사항 배울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언급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써놓으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런 의무가 있다. 다시 한번 이 의무는 누구에게 할 의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할 의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택임대차위원회 봅니다. 자,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냥 분쟁조정위원회 간단하게 일단 나와요.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받은 임차인이나 보증 일정의 범위와 기준 심의하기 있어. 즉, 뭐를 심의한다? 최우선 변제를 심의한다. 최우선 대상, 금액, 이걸 일단 심의합니다. 어디다가 둔다? 법무부에 둔다. 이겠죠. 둔다. 자,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이에요? 9명. 그래서 15명. 9명 이상 15명.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대략 요 정도까지. 이런 교재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일단 했어요. 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눈에 계속 익혀줄 수밖에 없어요. 자,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세 군데 둔다. 한 군데 둘 수 있다. 세 군데 뭐예요? 법률구조공단, 선취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 둔다. 둔다 하죠? 그 다음에 또 시도에는 뭐예요? 둘 수 있다. 제 요약집에는 요게 조금 양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요거만 일단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제 요약집에서 잠깐 더 설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그렇게 아주 뭐 어렵거나 이해를 줘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넘어갔어요. 자, 봅시다.
상가. 오늘 상가까지 해야 돼. 한 20분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 보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법,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겠죠? 자,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뭐 대상이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어지면 된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아예 상가법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아닌 임대차가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잠깐 있다 나가는 그 일시사용 임대차고, 그럼 일시사용 임대차는 아예 적용되지 않죠? 그냥 뭐 그거 말고 동문의 사무실, 종친의 사무실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협회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중개사법 배웠던 중개사 협회 있죠?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왜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협회는 비영리 뭐 사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비영리 이게 사업자 단체 등록 신청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협회 만약에 사무실 임대차죠? 그러면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지부 무슨 지부 이렇게 서울은 보는 게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임대차거든요. 그때는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게 적용 안 되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만 적용돼요. 자, 어떻게 된다? 서울,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죠. 보증금 규모. 서울 얼마? 9억. 그냥 과밀업체 권역은 6억 9천. 광역시는요? 5억 4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자, 이제 지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9억 이하고요. 자, 과밀업체 권역인데 과밀업체 권역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뭐예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해주세요. 부산이 광역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들어가 있죠? 네, 과밀업체 권역에 들어가 있다. 기억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광역시 부산 빠지죠? 5억 4천, 그 밖에 3억 7천. 자, 제가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예요? 9695437. 애인전화다 생각하고 딸딸딸 외워놓으세요. 자, 다시 9695437. 9 체크하는 게 한숨 쉬는 게 나아요. 네, 그래주면 96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9695437. 자, 순서대로 일단 여러분 기억하고, 근데 이 보증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월 차임에다가 뭘 곱한다? 100을 곱한다. 자, 그러니까 서울이 얼마에 9억이죠? 자, 보증금, 자, 보증금 2억에, 보증금 3억에, 월세가 500만원입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500만원짜리 상가임대차 들어가요. 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상가법법 적용?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월세 곱하기 100 한다고 그랬죠? 500만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일단 이거만 하면 5억이죠, 5억. 5억에다 더하기 얼마? 3억. 이렇게 되는 거죠. 8억이죠? 네, 그럼 일단 적용되는 거죠. 보기 하니까. 자, 이어서 적용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데, 응용 문제로다 2번 나오는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자, 원래는 보증금 규모 이하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보증금이 뭐 한다 하더라도 초과된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325페이지 보니까 A, B, C, D 쭉 나와서 G까지 나오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대항력, 임대 질승계,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지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 몇 개 참여했을 때 3개 참여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뭐 대항력 규정, 임대인 지승계 이런 거 있었죠?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표준계약서, 3기차 연체시 계약해지. 자, 요것들은 보증금 규모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초과된다 하더라도 적용입니다. 아직까지 요렇게 단순하게 문제는 안 나왔어요. 두 번 문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기출문제 풀 때 아마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까다로워요. 오늘 이제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볼 거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요 규정은 보증금 교훈을 무한하더라도 초과한다더라도 적용된다. 나중에 암기해놔야 돼. 지금 머릿속에 다 암기할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다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여기서부터는 이미 주택임대차보고에서 배웠던 거. 대항력 표라고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요건이 어떻게 된다? 인도와 사업자 등을 신청. 주택은 전입신고죠? 사업자 등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확정일자. 표랑 똑같아요. 확정일자 받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에요? 세무서. 주택은요? 동사무소 이런 데죠? 네, 이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326페이지 대항력.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증금의 회수 있죠? 네, 거기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나오죠? 327페이지에 보증금 회수는 327페이지 나옵니다. 찾았어요? 찾았네. 자, 거기다 찾은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소액 보증 우선, 최우선 면제. 최우선 변제 법적인 효력은 일단 주택과 같아요. 대항력 있어야 되고 반만 준다, 20분의 1만 준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액 당연히 좀 다르겠죠. 자, 서울 얼마? 서울 6,500 이하에 2,000원. 이것도 이제 암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과면업체 권역은 5,500 이하에 1,900. 광역시는 3,800 이하에 1,300. 그 밖의 지역은 3,000 이하에 1,000. 자, 여기 지역 한번 보세요. 과밀업체 권역에 부산이 있나요, 없나요? 아까 적용 범위에서는 부산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는 여기 부산이 과밀업체 권역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산이 있다 없다? 그럼 부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광역시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요 보증금 규모. 요 보증금 규모가 그냥 보증금이 아니고 환산 보증금입니다. 좀 특이해요. 주택은 최우선 변제 1억 6,500 이런 거 있었죠. 이거 환산 보증금이 아니었죠? 네, 그냥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환산 보증금이에요. 근데 왜 환산이냐? 상가는 뭘 우선한다? 월세가 우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산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일단 볼까요? 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뭐 40만 원 해볼까? 50만 원. 월세가 아니고, 저기 뭡니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런 게 서울에는 그렇게 드물죠? 어쨌든 뭐 있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환산해보세요. 곱하기 100 하니까 5,000. 여기다 500 하니까 5,500. 일단 이 범위 내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되는 범위가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왜 주택은 없을까요? 주택은 옛날부터 월세보다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있었죠?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월세가 많죠? 근데 사실 주택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 있죠? 많아요. 뭐 월세 1,000만 원짜리 있죠. 궁금한 게 월세 1,000만 원 누가 들어가서 사는지 모르겠어. 있어요, 실제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있어요. 자, 근데 보증금 얼마예요, 지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뭔가 문제가 좀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법은 그냥 순수 보증금 규모만 따지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 문제 대상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자 주택은 이렇게 환상 규정이 있는 상가는 환상 규정이 있는데 주택은 환상 규정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고 자 보호대리 기간 자 이거는 몇 년이에요? 2년. 자 내용 똑같습니다. 기간에 점이 없거나 그러면 똑같아요. 자 주택은 몇 년이고 2년, 상가는 1년. 네, 연도수는 좀 다릅니다. 보호대리 기간 저 328페이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내용도 똑같고요. 자, 넘어가면서 계약갱신 요구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 자, 봅시다. 똑같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데 거절하지 못한다. 기간 잘 보세요. 만료전 언제까지예요? 6개월에서 주택은요? 6개월에서 2개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죠? 자,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이고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 자, 거절 사유 봅시다. 몇 개 차면 채? 3기. 주택은요? 2기.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거짓 끝밖에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있는 거 쭉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교재 있는 건 일단 다 하나씩 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본 거예요? 주택에서 본 겁니다. 자, 내용 여기 현저 의무 위반하고 역할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주택에는 있는데 상가에 없는 규정이 딱 하나 있어요. 주택에는 거저 사유로 있었는데 상가에는 없는 거. 네, 자기가 직접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직계 돈비속 우리 하는 거 있었죠. 그게 여기는 없어요, 상가에. 자, 그러니까 자 거저 사유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은 2기고 상가는 몇 기고 3기. 또 하나는 자 주택에는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있다 있는데 상가에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있다 없다. 그 두 가지 차이점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기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10년. 제가 아마 1월 달에 잠깐 설명드렸을 거예요. 원래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5년이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가로수길 그 족발집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때문에 5년에서 몇 년으로? 10년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전대차도 적용돼요. 그래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신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 나중에 5월 달에는 요거와 그 주택과 상가 비교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고, 지금이야 드르륵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임 증감 청구. 자, 일단 주택과 거의 비슷해요. 증액, 감액, 제한 없고, 증액 100분의 5 몇 프로예요? 5%. 주택 5%죠? 상가 5% 똑같고. 자, 월 차임 전환 시 선정될 제한. 연 얼마와 1할 2푼. 뭐요? 12%.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기준금리에 뭘 곱한다. 얼마를? 4.5를. 자, 주택은 기준금리에 2%를 더하죠. 이건 곱합니다. 이거 중에서 낮은 거. 주택과 상가가 약간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억해 놓고. 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상가랑 이게 잠깐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권리금. 권리금은 뭐라 그랬어? 여기도 잠깐 나오죠? 유무의 재산적 가치라고 그랬죠. 거기에 따른 뭐 시설비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자, 권리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요? 원래 여러분들 머릿속에 권리금은 들어오는 임차인, 나가는 임차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임차인은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아서 나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권리금의 개념에 뭐도 들어가 있다? 임대인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임대인도 뭘 받을 수 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받는 권리금을 내가 막 예를 들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닥 권리금. 들어보셨나요? 네, 바닥 권리금. 여러분 실무상에서 많이 바닥 권리금이라고 그랬죠? 자, 임대인이 상가를 일단 하나 이제 분양받았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횡한 바닥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는 거. 요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권리금의 개념에, 권리금의 정의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 있다? 임대인도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려는 계약, 이런 계약이죠? 여기에는 임대인 있어 없어요? 없다. 임대인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것이 권리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기준것이 누가 한다? 국토교통장관이 한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권리금에는 임대 들어가 있는데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 안 들어가 있다. 이 포인트를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시점 6월에서 1월 아닙니다.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자, 6개월에서 종료 시까지. 이건 뭐 이해를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일. 자, 방해하는 행위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 방해하는 행위가 나오죠. 어디 갔냐? 332페이지에 자,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맨 꼭대기 기억에 요 맨 앞부분에 있죠? 요거 밑줄 치고 밑줄 쳐시면 있을 거예요. 자, 그 뒤에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선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행위를 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임대인.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한다. 권리금 나한테 줘. 그 다음에 또 받아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얘한테 주지 마.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계약 체결 안 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 체결 안 하는 목적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부르는 거죠. 이거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예 거절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참, 여기에서 잠깐만 볼게요. 이제 거기 거절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에서 보니까 이 문구가 나오죠?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공부하니까, 정신없이 공부하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조금 공부가 되죠? 그러면 의문이 많이 들어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이렇게 됐죠. 결국, 이
새로운 임차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가는 임차인 주선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권리금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임차인을 데리고 와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데리고 오죠.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부동산 잘 이용 안 할 때 내가 상가 나가려고 그러죠. 그럼 나갈 때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야, 너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중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개라는 개념이 좀 빠져 있어요. 지금 좀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뭔가가 조금 삐끗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 3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았나요? 네. 거기 보니까 이런 거 나오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의 보증금 차임 지급 자료, 그 다음에 의무, 이해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제공하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데리고 오면, 근데 사실 살짝 내가 데리고 오더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희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방해했다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자, 손해배상,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에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를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은 몇 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 여러분 이관시 효과에서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333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위반시 효과 있죠? 네,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3년 이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라고 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자,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이렇게 됐죠. 자, 내가 이 상가를 5천만 원 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상가를 하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자,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5천만 원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받아야죠. 시설도 많이 했으니까 1억을 받고 나가려고. 자, 그럼 이때 신규 임차인에 지급하는 권리금은 얼마?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1억이죠. 그럼 종료 당시 권리금은? 여기 보니까 종료 당시 권리금 했죠. 그럼 종료 당시 권리금은? 사실 몰라요. 내가 5천만 원 언제 거예요? 10년 전 거. 10년 전에 들어올 때 5천만 원 주고 들어왔죠. 이게 종료 당시 권리금 아니죠. 그러니까 끝날 때쯤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그럼 결국 뭐냐? 감정평가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서 아까 이 평가 기준은 누가 고시한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다. 이런 앞부분에 있었죠? 그 평가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1억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죠. 감정평가가 박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둘 중에 낮은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적용제외 한번 볼게요. 적용제외. 자, 333페이지에 맨 밑에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한자일 때는 적용 안 된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뭐냐면 백화점이에요. 준대규모 점포는 주로 여기 백화점 옆에 여기 뭐 있어? 이마트가 있죠. 그게 보통 보면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돼요. 그리고 보통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도 규모상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 전통시장은 어떻게 한다? 제한다. 그러면 전통시장 권리금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전통시장 권리금 적용 안 된다. 이거는 권리금 적용 안 받죠? 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권리금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대표적인 경우이 지하상가 있죠? 전철의 지하상가. 이게 보통 서울시 거예요, 저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상가임대차위원회. 자,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만 정신 챙기세요. 5분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두 가지를 심의합니다. 적용보증금액과 소액보수 우선변제. 이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죠. 주택임대차위원회 이거 심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9, 6, 9, 5, 4, 3, 7 이거 있죠. 이것도 여기서 심의합니다. 또 하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이에요? 10명에서 15이죠. 왜 이 10명에다 노란 걸 쳐놨을까요? 다르죠. 네. 주택은 얼마였죠? 7명, 9명. 네. 주택은 여기 9명이에요. 이제 상가는 얼마? 10명.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세 군데 둔다, 시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과 똑같다. 자, 그 밖에 거 잠깐 보겠습니다. 나머지,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참여차, 몇 개 참여차면? 3개 참여차.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자, 표준계약서가 두 개죠? 권리금 표준계약서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습니다. 자,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협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다.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죠? 이거 앞뒤 바꿔놓으면 틀려요. 이거 분명히 한번 문제, 아직까지는 문제 안 나오는데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구분할 거. 권리금 나오면 무조건 뭐다? 국장이다. 이거만 권리금 나왔다면 무조건 국장이다. 그럼 국장이 앞서 있죠? 네, 그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고생하셨어요. 쭉 진도 좀 뺀다고. 진도 뺀다고 지금.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거나 이런 내용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부를 수밖에 없고. 자, 일단 문제 풀어야죠? 문제 풀고 좀, 이제, 가야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매장을 한 자, 매장은 3개월 내 매장직원을 시장대에 신고해야 된다. 매장하면 언제까지 신고? 한 달? 비스물이에요. 30. 1개월하고 30은 다르죠? 네. 자, 30. 자,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과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기관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가족묘지 민법에 따른 가족이라고 그랬죠? 예, 맞고 3번에 자, 설치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자, 법인은 어떤 법인묘지는 어떤 법인 안에서 한다고 했어요? 재단 법인 안에서 한다고 그랬죠? 맞는 얘기예요. 재단 법인 안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입니다는 설치기한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분묘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요구를
하장하나 보완해야 한다. 시간 끝나죠? 맞아? 언제까지? 기억이 잘 안 나나요? 하기야 여러분들한테 한 번 보고선 기억을 요구하면 제가 무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우리가 야 이런 것도 기억 못하냐고 이제 이런 게 뭐라 네가 해봐라 그랬죠? 자, 이건 1년이죠 1년. 그래서 1년 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1년 내. 자, 그 다음에 5번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부부가 각각 1천 2만 소유할 수 있다. 합산한 거죠? 합산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임자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예, 맞고. 그 다음에 7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만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합병은 농지증 발급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합병이 뭐예요? 두 법인이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지는 게 합병이에요. 그럼 여기 농지와 여기 농지가 있죠. 이게 어차피 같이 소유한 데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규 취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회사에서 합쳐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7번, 8번,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약정점수 본다. 자, 정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몇 년이었죠? 3년, 보호전에 3년 있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이제 주인법이네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금액에 다소 관계없고 동의 요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혼자 사는 거죠. 금액 상관없어요. 확정일자는. 우선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를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명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임차권 등기는 신청할 수 있어요. 10번 우선면제권을 승계한 11번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하므로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자채권 주어진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뭐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순위만 인정해줘요. 자, 그러면 12번 전입신고를 먼저 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이다. 전입신고 먼저 하고 확정일자 나중에 받죠. 그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일로 땡겨지는 게 아니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 되는 거죠. 쉽죠? 안 쉽나? 자, 그 다음에 13번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은 전입신고하는 곳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공중도 있고 등기소도 있죠.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해지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맞죠? 확정일자 받으면 나보다 뒷수는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15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처벌법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세대는 동호수, 다 가구는 지번까지만. 16번 상가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요건을 거절할 수 있다. 몇 개 처음 연체하면 3기. 주택은요? 2기. 자, 17번 상가 건물 임대차단 등록사항이 돼
이해관계는 열람할 수 있지만 현황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고요. 자료 제공 요청도 할 수 있어요. 8번 상가임 차례 계약기 요건은 최초 임대차를 제외하고 10년 초반 전 범위에 생산할 수 있다. 포함이죠? 최초 임대차를 만나 포함. 19번 상가임 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터 전단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 중에서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이건 주택이나 상가랑 똑같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출 문제는 2시부터 할까요? 네, 2시부터 합시다. 자, 2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